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3년 특례, 12년 특례 변경 사항과 그 다음에 이제 지필고사, 또 지필고사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제 2026학년도 3년 특례와 12년 특례에서 변경되어질 사항이라고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나중에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면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2026학년도의 변경 사항 중에서 의학계열을 지은 일반 계열 학과, 일반, 인문이나 자연계열의 학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데 가장 첫 번째는 경희대학교죠. 경희대학교는 종전에 인문계열에서는 국어와 영어 시험을 봤는데 올해부터는 인문계열에서는 국어 시험만,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시험만을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두 개 과목을 보다가 한 개 과목을 보게 되어지면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습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국어와 수학을 같이 준비하다가 국어만 준비한다든가 또 수학과 영어를 준비하다가 수학만 준비한다. 그러면 당연히 학습 부담이 줄어들겠죠. 두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두 과목을 준비할 때보다 당연히 한 과목을 볼 때, 한 과목의 시험을 볼 때 일반적으로 합격생들의 점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과목에서 한 과목으로 줄어든다 해서 무조건 쉬워진다, 좋아진다고만 볼 수가 없고 그만큼 입결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과목인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동국대학교는 필답고사를 보다가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변경이 되어졌고 또 단국대학교도 필답고사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변경이 됐어요. 또 카톨릭대학교도 간호학과가 국어와 영어 시험에서 영어 시험만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자연이나 인문계의 일반 학과들이 첫 번째는 지필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변경이 되거나 두 과목의 시험을 보다가 한 과목을 곳으로 변경이 되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지필고사를 좀 꺼리죠. 왜냐하면 지필고사 공부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형들은 뭐냐면 지필고사나 면접 없이 그냥 서류평가 전형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들을 선호해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필고사 전형의 경쟁률이 낮아지고 또 미충원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에서 지필고사에서 서류 전형으로 바뀌는 경우고 또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지원율을 높이고 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목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3년 특례 전형은 기본적으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 그 다음에 지필고사 전형의 대학, 이렇게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으로 세 개로 구분이 되어지긴 하지만 서류평가 전형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또 단점은 서류평가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만으로 원서를 쓴다. 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한국외대, 국민대, 숭실대, 그리고 여대들까지 포함해서 지원의 폭이 넓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용이하지만 문제점은 경쟁률이 높아요. 그만큼 스펙이 높아야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필고사는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필고사를 공부하고 원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필고사는 경쟁률이 낮아지고 지필고사는 입결이 낮아지고 지필고사의 준비 기간이 예전에는 1년이었다면 요즘에는 6개월, 3개월로 기간이 축소되어지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필고사 전형이 장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의 특징은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로 세 개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원서 접수는 7월 초이긴 하지만 3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지금 정도에서는 과연 내가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쓸 것인가 또 지필고사 대비를 할 것인가 또는 면접고사를 할 것인가 전형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고요.
또 내가 지원할 학과를 어느 정도 맥락을 잡아서 거기에 맞게 서류 준비라든가 지필고사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원서 접수까지는 현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전형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자,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국민대학교, 서울여대, 덕성여대, 고려대학교 세종이나 또는 동덕여대, 숭실대, 한양대, 에리카,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가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고요.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면서 면접을 보는 학교의 대표적인 학교는 연세대, 고려대학교죠. 그리고 나머지 의학 계열들은 대부분 다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인문 계열에서 보시면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가 건국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학교는 국어예요, 영어예요. 자, 그 다음에 국어 시험만을 보는 학교는 경희대학교,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가 홍익대학교고요. 자연 계열에서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는 건국대, 홍익대, 아주대, 인하대학교. 수학 시험만을 보는 학교는 경희대학교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시험을 보는 학교 자연계는 숙명여대,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는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면접을 봅니다. 자, 공통적으로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수학 시험만을 보는 학교는 한국항공대학교, 그 다음에 영어 시험 보는 학교는 세종대학교와 그 다음에 카톨릭 대학교 간호학과가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인데 면접 중심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면접 플러스 서류평가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면접의 비중이 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광운대, 성신여대, 명지대, 상명대, 카톨릭대학교나 인천대학교, 충북대학교는 올해부터는 3년 특례 전형에 선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북대, 충남대, 한성대, 제주대학교, 또 차이과대학, 가천대학교, 경기대, 연세대, 미래나 한동대, 부산대학교는 면접 중심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과 활동의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면 서류 전형일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GPA 성적이 그렇게 우수한 편이 아니고 내가 표준학력 지표, 다시 말하면 IB나 A레벨이나 SAT나 AP나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이런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면접고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들은 면접고사와 지필고사를 병행하면서 건국대나 경희대를 타겟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애매한 경우에는 서류평가 전형과 지필고사 전형을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원서 접수까지는 3, 4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과연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쓸지, 지필고사를 준비할지, 면접고사를 준비할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거기에 맞게 지필고사 대비, 면접고사의 대비, 서류평가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학 계열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3년 특례, 12년 특례 의학 계열, 다시 말하면 의대나 약대, 수의대, 한의대, 치의학과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면 이화여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화여대가 3년 특례와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학과와 약학과를 올해부터 선발한다는 점, 가장 큰 특징이고 여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희소식이겠죠. 두 번째는 대구 카톨릭 대학교가 3년 특례와 12년 특례 의학과를 올해부터 선발하지 않습니다. 건양대학교도 3년 특례와 12년 특례 의학과를 올해부터 선발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대구 카톨릭 대학교 의학과가 앞으로도 계속 의학과를 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건양대학교나 대구 카톨릭 대학교가 올해 선발하지 않지만 2026학년도에는 선발하지 않지만 2027, 2028년도에는 다시 선발 인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차의과학 때문에 그렇죠. 차의과대학은 이전 연도에서는 약학과의 선발 인원이 있었지만 약학과의 선발 인원이 미선발로 돌아섰다가
올해 2026학년서부터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차의과 대학은 약대를 3명을 선발합니다. 3년 특례 전형에서 서류평가 30에 면접고사 70% 전형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개의 영역 등급 합의 7에 과탐을 한 과목을 요구하는데 이 수능 최저가 들어가면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류평가 전형에 다시 말하면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가 충실하지 않거나 GPA 성적이 우수하지 않다. 이런 분들이 내가 약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차의과대 약대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서 합격을 노려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려대학교 세종은 일괄 합산 방식에서 1단계, 2단계, 다단계 전형으로 바뀌고요. 가천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에서 7배수로,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는 5배수에서 4배수로,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는 5배수에서 4배수로 배수가 축소돼요. 배수가 축소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1단계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석대학교 약학과는 작년에 한해서 4명으로 늘었다가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2명으로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어집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래는 면접의 비중이 40에서 30%로 줄고요. 면접의 비중이 줄거나 또 1단계 배수가 축소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충북대학교는 3년 특례 재외국민 전형을 아예 선발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에 따라서 충북대학교 수의학과도 선발하지 않고요. 덕성여대는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약학과를 선발했는데 12년 특례 약학과는 선발하지 않았죠. 하지만 올해부터 12년 특례 약학과를 선발한다는 점이고요. 한양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1명을 선발했었는데 2026학년도 의예과를 미선발합니다. 이처럼 재외국민 전형은 참 변화가 많아요. 해마다 여러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예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는 3년 특례 전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 그 다음에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 이렇게 구분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폐지가 되어지는 학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건양대학교가 3년과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 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양대학교 의대 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이화여자대학교가 의예과 3년과 12년 특례에서 의예과를 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약학과를 보시면 3년 특례 전형을 중심으로 보시면 약학과는 연세대, 중앙대, 이화여대, 가천대, 고려대학교 세종, 그 다음에 성균관대, 덕성여대,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우석대학교, 차의과대학이 약학과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고요. 면접이 없이 서류평가만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덕성여대대학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대구가톨릭대, 우석대, 차의과대학은 지필고사 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의예과는 동국대, 대전대, 우석대학교 3개 대학교가 한의예과가 있고요.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대전대학교, 우석대학교가 지필고사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와이즈는 의예과 그 다음에 한의예과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대는 충북대학교가 2026학년서부터 재외국민 전형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학과는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만 수의학과로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고 치의학과는 연세대학교 치의학과만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지필고사를 대비한다. 과연 어떤 과목을 준비할까? 어떤 과목을 준비하면 이걸 통해서 어느 대학의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문계열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인문계열 학생으로서 만약에 국어와 영어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대학? 건국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학교를 준비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국어 시험을 준비한다? 그럼 경희대학교를 준비할 수 있고요. 영어 시험만을 준비한다? 그러면 결국 홍익대학교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어와 영어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죠. 국어, 영어를 같이 준비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경희대,
홍익대학교까지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건국대, 경희대, 홍익대학교 상위권 대학의 지필고사 준비가 국어, 수학으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인문계보다는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요. 또 폭이 넓은 것만큼 과목도 여러 가지 과목들을 추가했었을 때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열에서 수학과 영어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대학교? 건국대학교 또는 건국대 수의대, 그 다음에 홍익대, 아주대, 인하대, 또 아주대, 인하대는 의예과를 포함할 수 있겠어요. 자, 수학 준비를 한다 그러면 경희대학교 준비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국어와 수학 준비를 하면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 또 아주대, 인하대학교의 의대까지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수의에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어가 만약에 포함이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다시 말하면 수학, 영어에 국어를 포함을 시키게 되어지면 숙명여대 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뭐가 포함이 되어지냐면, 만약에 생명과학이나 화학이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과의 지필고사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이나 화학은 지필고사에서만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대나 약대의 서류면접고사 전형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생명과학, 화학에 면접이 포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생명과학, 화학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대 지필고사뿐만 아니라 의대나 약대의 면접고사 전형에 다 필수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우석대학교 약대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국어, 생명, 화학일 거고요. 우석대 한의학과를 준비하게 되면 국어, 생물이 될 거예요. 대전대학교 한의학과를 준비하게 되면 국어, 수학, 생명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국어를 뺀 수학, 영어, 생명과학, 화학을 준비하겠다라고 한다면 상위대학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생명과학을 준비하게 되어지면 건국대, 수의대, 홍익대, 아주대, 인하대학교, 의대나 일반학과,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숙명여대를 빼고 세종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과까지 포함시키게 되고, 그리고 수의대를 뺀 의대나 약대의 면접고사도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계 대부분 학생들은 수학, 영어, 생명과학, 화학을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 수의대,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의예과,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약학과, 그 다음에 의예과나 한의예과의 면접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국어가 만약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우석대학교 약학과나 우석대학교 한의예과나 대전대학교 한의예과의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자연계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도 만약에 내가 국어, 생물, 화학이 가능하다면 우석대학교 약학과, 그 다음에 국어와 생물이 가능하다면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국어와 수학, 생물이 가능하다면 대전대 한의학과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단지 지필고사의 준비라고 하는 게, 지필고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은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성적 중심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성적들이 반영이 되지 않거나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취득한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성적에 대한 반영 비율이 낮아요. 그만큼 서류평가 전형은 재수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지필고사의 가장 큰 장점은 재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내가 만약에 의학 계열에 도전해보고 싶다. 나는 학력 지표가 우수하지 않다. 지필고사를 준비해보겠다. 나는 졸업연도가 된다. 지필고사를 준비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지필고사를 우리가 만약에 수학, 영어, 국어, 생명, 화학을 지필고사를 준비한다면 여기에다가 특례 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도 동시에 준비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대학들이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 YG 의예과는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이 4개 영역 중에 등급합이 3이다. 4개 영역이라고 한다면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과학탐구 2개 과목,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4개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재외국민 전형의 학생들이 영어는 좀 더 다른 국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손쉽게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영어 1등급 빼고 나면 사실상 수학이나 과탐 쪽에서 나머지 등급을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자, 동국대학교 YG 의예과는 3, 4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높아요. 그렇죠. 실제 수능 최저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고,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3, 4를 충족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3, 5 동국대학교 한의예과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다시 약학과를 선발하고 있는 차의과대 약대 같은 경우는 세계 영역 등급합이 7이니까 수능 최저에 도달 가능성이 높아요. 세계 영역 등급합이 7이면 영어가 만약에 1등급을 맞는다. 그러면 2개 영역에서 6등급을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을 만약에 4등급을 맞았다 라고 하면 수학 4등급, 영어 1등급 하면 5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과탐 하나에서 2등급을 맞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의 3, 7 정도의 수능 최저의 범위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필고사를 통하여 인문이나 자연계를 준비하면서 거기서 확장을 시키게 되면 수의예과나 약학과나 그 다음에 의예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고, 그걸 다시 수능 최저 적용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게 되면 그만큼 지필고사의 확장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쓸 때 어떻게 쓰게 되냐면, 첫 번째는 3년 특례라고 한다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 지필고사 중심의 대학, 면접 중심의 대학으로 딱 3개로 구분이 되어지죠. 서류평가 전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3년 특례 전형에서 원서 지원에 머물러요. 일부 3년 특례 전형 중에서 서류평가의 우수성이 매우 높으신 분들은 수시 전형에서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 도전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서류평가 전형은 대부분 3년 특례로 머문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지필고사 준비는 첫 번째는 인문이다, 자연이다, 지필고사 준비한다. 그럼 3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나 약대나 수의대로 원서를 쓸 수 있고, 3년 특례 전형에서 다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동국대 YG 의예과나 또는 한의예과, 차의과대 약대로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학계열, 다시 말하면 의대나 약대의 도전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재외국민 전형에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재외국민 전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끼리의 지원과 경쟁이라는 점, 이게 장점이지만 재외국민 전형의 단점은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대학마다 모집 인원이 1명, 2명, 3명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수시 전형은 의대만 하더라도 대학들마다 모집 인원이 30명, 40명까지 모집 인원이 큰 대학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작년에 의대 정원이 약 1,50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3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 것보다 수시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원서를 써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에 수능 최저를 내가 충족을 한다면 한국의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학생이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과 견주어 동일한 학업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고, 거기에서 외국에서 우수한 GPA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 또는 3년 특례 전형의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제일 상단에 나와 있는 게 의예과 중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은 대학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의예과는 일반 전형에서 49명을 선발하고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탐구형에서 의예과를 50명, 고려대학교 15명, 한양대학교 30명, 중앙대학교는 10명, 15명을 선발하고요. 경희대학교 네오늘의상스 전형에서 29명,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42명 이렇게 선발하니까 선발 인원이 정말 많죠. 하지만 이 위에 있는 대학들은 서류 플러스 면접 또는 서류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쉽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서류평가 전형만으로 선발한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재외국민 전형이거나 해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나 아니면 서울대학교의 서류평가 전형에 원서를 쓴다. 의예과에 원서를 쓴다면 누구와 경쟁을 하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일반고 상위권 학생과. 이럴 때 참 어렵죠. 그렇죠? 외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수시 전형에서는 표준학력 지표를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학생들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상위권과 경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3년 특례 졸업자나 아니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는 정도보다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는 전형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4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들은 달성할 수만 있다면 좋지만 학습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3개 영역 정도, 3, 3 어렵다고 한다면 대부분 3, 4나 3, 5 정도 구간의 대학들이 정말 많거든요.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등급합 4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울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카톨릭대학교도 있고 카톨릭대학교는 물론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경우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이 불가능할 거고요. 건국대학교 글로콜,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YG, 단국대 천안, 충남대학교,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충북대, 원광대, 경상대 이런 대학들이 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대학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가 너무 높은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보다는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 내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의 장점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걸맞는 표준학력 지표의 대합이나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나 GPA 성적의 우수성들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좋냐면 지필고사를 통해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을 도전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말씀해 드렸었던 것처럼 지필고사를 준비해서 인문 자연계열의 대학의 원서를 쓴다. 경희대를 원서를 쓴다. 건국대를 원서를 쓴다. 홍익대를 목표로 삼는다가 1차 목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어지면 지필고사 준비를 통해서 건국대학교 수의예과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의예과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대학교 약학과 건국대 약학과 건국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건국대 약학과가 아니라 우석대학교 약학과나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같은 데를 목표로 삼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동국대 YG 의학과나 동국대 YG 한의학과나 특히 올해 새롭게 약학과를 선발하게 되는 차의과학대학 약학과까지도 도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내가 학교의 성적이 GPA 성적이 나쁜 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도 도전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더 발전을 시키게 되면 내가 수능에 대한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외국민 전형이긴 하지만 나는 재외국민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야. 표준학력 지표가 좋은 편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정시 수능 준비를 통해서 의대나 약대나 수의대나 한의대를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재외국민 전형의 장점은 재외국민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는 점이 장점이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선발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 또는 정시, 수능 중심의 전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는 지필고사의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은 첫 번째는
특례 재수종합반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특례 재수종합반. 특례 재수종합반은 현재 재수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작년에 원서를 썼다가 대학 입시에 실패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2026학년도에 재외국민 전형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진행하는 과목은 수학, 영어, 국어, 생명과학, 화학. 학생이 지원할 대학, 그렇죠. 학과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들을 학원 내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수업은 1대1 맞춤형 수업 또는 소수 수준별 수업들이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의 프로그램은 첫 번째는 독학 재수반, 두 번째는 독학 재수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과목만 선택적으로 수업을 듣는 취약 과목 독학 재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공재수 종합반이라고 해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학원에 출석해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맞게끔 1대1 과외식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월 1일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4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례 단과반이라고 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가정을 지으면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생명과학이나 화학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고, 현재는 학생 1대1 과외식 수업과 학습관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상, 줌 1대1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자연계 학생이다, 필요로 하는 수업이 수학과 영어다. 그러면 수학과 영어를 1대1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내가 의학계열을 목표로 삼는다, 의대를 목표로 삼는다, 약대를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수업을 1대1 줌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1일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5월이 아니라 6월 31일. 6월 2일부터 6월 31일까지 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는 그룹 수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계열은 수학과 영어의 지필고 수업이 진행이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4주의 기간 동안에 약 60시간, 그 다음에 영어는 약 4주의 기간 동안 48시간 정도의 수업이 배정이 되고, 한 반의 인원은 약 10명 내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인문계열은 국어와 영어 중심으로 수업하게 되고요. 국어는 60시간, 그 다음에 영어는 48시간 정도의 수업 시간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의학계열 면접 특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의학계열의 면접 특강은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다시 말하면 7월 7일부터 시작해서 8월 1일까지 약 4주간 월, 수, 금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씩 총 9회, 한 반의 인원은 약 6명 정도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6월 2일서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수업은 5월 1일부터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 대학의 면접 수업이죠. 광운대학교,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 성신여대 같은 면접에 대한 수업은 7월 7일부터 시작해서 약 3시간 총 6회로 수업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31일까지 시작이 되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학원 내에서는 그룹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학원 내에서는 특례 재수종합반이 있다. 이 특례 재수종합반은 독학관리반, 취약과목 독학재수, 그 다음에 성공재수종합반 3가지가 있고, 이때는 수업이 1대1 과외식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으로 학생의 목표 대학에 맞게끔 수업이 진행이 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1대1 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습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화상으로 수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6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31일까지, 다시 말하면 원서 접수 전까지 4주간의 진행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룹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자연계열이라고 한다면 수학과 영어 수업을, 그 다음에 인문계열이라고 한다면
국어와 영어 수업을 4주간 진행하고 한 반의 인원은 10명. 그 다음에 등록은 우리가 5월 1일부터 예약 접수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대의 면접 특강은 7월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7월 7일부터 시작해서 8월 1일까지 약 4주간 수업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한 반의 인원은 대략적으로 약 6명 이내로 하고 이것도 5월 1일부터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8월 1일에 일단 그룹 수업이 끝나고 나면 8월 4일부터는 시험 직전까지는 1대1 개인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해요. 보통 대학들마다 면접 일정이 다른데 8월 초에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지만 보통 8월 중순이나 8월 말에 면접 일자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는 1대1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대학의 면접도 마찬가지로 5월 1일서부터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할 거고요. 수업은 7월 7일서부터 그룹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하이퍼립에서는 특례 관련하여 여러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많은 분들을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일부 선생님들의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면 수학은 권영빈 선생님, 김기현 선생님이 수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국어는 보시는 것처럼 김현미 선생님, 임현선 선생님께서 국어 수업을 그룹 수업, 1대1 수업, 화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영어는 최민우 선생님이 담당하시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학은 김정훈 선생님이 담당하시고요. 생명과학은 최승욱 선생님, 그 다음에 이민혜 선생님이 화학과 생명과학을 담당해서 1대1 지필고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학원에서는 현재 지필고사 관련된 수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업 진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진행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5월 이후로 지필고사 수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신다 라고 한다면 미리 안내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미리 예약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는 3년 특례, 12년 특례와 관련하여 첫 번째는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입시 컨설팅은 학생의 학업 및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를 평가해서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하는 과정, 서류에 대한 심사,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과정에 대한 안내, 이게 바로 입시 컨설팅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특히 12년 특례인 경우에 자기소개서가 부활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자기소개서를 철저히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의 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접고사에 대한 대비가 학원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들은 하이퍼리뷰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퍼리뷰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